안녕하세요.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 이정원 교육부장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쿡타임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원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 절감도 돼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재료를 완제품을 씀으로써 그걸 손이 덜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고요. 1인분, 2인분, 3인분씩 미리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재료 로스라는 게 좀 줄어들죠. 쿠킹타임이라는 건 먼저 정의를 드리자면 처음에 오더가 들어왔을 때부터 손님한테 나가는 시기까지인데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손님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료를 사용하실 때 낭비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1인분, 2인분, 3인분 인분수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남는 재료들이 좀 덜해지는 거죠. 쿡타임이라는 거는 음식을 처음부터 오더를 받고 만들고 나가는 것까지 모든 시간이 포함되는 건데 완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전반적인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면은 주방에 필요한 모든 인건비라든가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쿡타임을 줄이면 인건비도 줄어드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소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불을 켜고 계속 젓고 재료를 넣고 하는 시간들이 보통 8시간이나 3일 걸리는 소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제품이라든가 육수 같은 경우도 맛있는 육수, 원제품, 원액, 분말류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육수 끓이는 8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8시간 동안 필요한 인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공산품 같은 걸 쓰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쿠킹하는 시간, 재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하면 메뉴 하나 오다 들어왔을 때 분업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재료를 밑재료 같은 거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혼자서 그 메뉴를 다 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 명 필요한 주방이 1인 체제 주방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밑재료 준비를 함으로써 쿠킹타임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밑재료가 밖에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말라버리거나 마르면 당연히 식감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쿠킹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밑재료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맛이거든요. 이 맛을 어떻게 맛있게 유지하느냐는 수분 함량을 가장 먼저 보면 되고요. 두 번째가 향입니다. 수분 함량과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거. 그래서 봉지로 잘 재료를 밀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할 거냐 냉동 보관을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 특히 해산물 같은 경우는 밖에 오래 나와 있으면 빨리 냄새 나고 해서 상하고, 그래서 급냉이란 걸 하고요. 새우를 예를 들자면 새우는 보통 살아있는 새우로 볶음 요리를 하진 않으실 거예요. 다 냉동을 쓰실 건데 해동을 하자마자 3시간이 지나면 바로 머리가 까매지기 시작하고요. 5시간이 지나면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우 같은 경우는 5시간 지나면 못 써요. 그래서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토핑 냉장고라는 도구를 쓰는 거고, 토핑 냉장고를 쓰면 그나마 12시간을 버팁니다, 새우가. 그런데 오늘 12시간 안에 다 쓸 거라면 토핑 냉장고에 해동해서 바로바로 넣어놨다가 바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보통 하루 장사를 하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쓸 거다, 아침에 녹여서 저녁에 쓸 거라면 중간에 한번 급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급냉한 지 몇 시간 안 된 것들은 바로 조리해도 냉동 제품처럼 안 느껴지고 생제품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인분씩 포션 작업을 한 그런 해산물들, 그러면 이제 내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급냉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한 15초 정도만 돌리면 나달이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서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조리하는 게 훨씬 더 신선도가 높아요. 그 부분이 아마 배달 음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딜레마일 거예요. 면을 국물에 담아서 손님에게 줘야 되는지, 아니면 국물 안에다가 면을 넣어서 이렇게 손님한테 드려야 될 건지. 사실 맛적인 부분에서는 국물과 면 함께 조리해서 함께 손님한테 서브하는 게 가장 맛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손님에게 배달이 된다면 다 퍼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령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쿡타임 줄이기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한꺼번에 50인분, 60인분 배달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면부터 삶아도 돼요. 면 삶고 급냉을 해가지고 먼저 아이싱해서 먹는 상태를 먹어봤을 때 살짝 덜 익힌 정도. 이거를 이제 양식에서는 알단테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면도 마찬가지고 라면도 마찬가지고 칼국수면도 그래요. 약간 알단테 형태로 면을 덜 삶은 상태로 급냉을 하면 오히려 탄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중국식 짜장면 같은 경우도요, 손님한테 나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서 바로 건져서 손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에 한번 담갔다가 탄력을 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따뜻한 물에 살짝 넣어서 뜨거운 상태로 손님한테 주는 게 가장 면의 탄력이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배달에서도 딱 차가운 상태로 딱 담갔다가 급냉한 상태로 우선 보관을 하셔서 그 다음에 손님한테 나가기 전에 바로 3초에서 4초만 뜨거운 물에 담갔다 빼기만 해도 뜨거운 물에 바로 나온 면 같은 식감에 더하기 탄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더 맛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배달이 되는데, 이걸 따로 줄 거냐? 이거는 면에 따라 달라요. 조금 두꺼운 면들은 넣어서 해도 되는데 브랜드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사실 칼국수면도 특허받은 면이 있어요. 국물에 면을 넣고 8시간 이상 넣어놔도 면이 퍼지지 않는 특허받은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이제 특정 브랜드에서만 취급하는 면인데, 그런 것 같이 특수한 면들은 국물에 담아서 배달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걸 구하시려면 면 전문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배달을 위해서 좀 더 맛을 위해서 200~300원 더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냉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배달되는 냉면들 보면 그 냉면 국물에 담궈서 오는 냉면 브랜드가 있고, 손님에게 직접 비벼 먹으라고 면 따로 국물 따로 주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드셔보시면 오히려 국물 안에 담궈져 있던 면이 훨씬 더 탄력이 좋습니다. 따로 오더라도 그 면이 더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면 특수성이에요. 면을 어떤 면을 쓸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 장사 하시려면 여러 브랜드의 면을 다 사서 다 드셔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소면인 경우 조금 더 면이 덜 퍼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특히 무침류, 골뱅이 소면을 예를 들게요. 골뱅이 소면에 같이 들어가는 이 소면은 손님에게 딱 갔을 때, 배달이 됐을 때 100% 면이 딱딱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솜사탕처럼 굳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쓰는데, 소면은 참기름이 좋고, 뭐 파스타면은 올리브유가 좋고, 또 뭐 이번 짜장면은 우리 춘장 볶았던 춘장을 볶은 기름 같은 거, 그런 기름을 조금 발라서 버무려서 모양을 이쁘게 잡아서, 이게 기름을 발라놔야 또 모양도 이쁘게 잘 잡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오래 쫄깃함을 유지해요. 이거는 좀 메뉴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재료들이 좀 오래 쓰고 맛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해산물도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오징어 같은 거 있죠. 오징어는 해동해서 손질해놓고 썰어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냄새 나기 시작해요. 얘를 좀 더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질기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뜨거운 물에 아주 미량의 소금하고 미량의 식초를 넣고 3초 정도만 담갔다가 휘 젓고 바로 건져내는 방법. 그렇게 하면 오징어가 겉에만 살짝 딱 탄력 있게 살짝 쫄아들어요. 그런데 안에 수분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경우라든가 녹색 채소류도요, 약간의 식초와 소금 넣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쳐서 냉장 보관하시면 훨씬 더 신선도도, 그 다음에 녹색 색깔도 변하지 않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주문이 들어와서 데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쿡타임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 절감, 그것도 연관되는 건데, 옆에서 재료를 데쳐주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미리 이렇게 데쳐놓으면. 그러면 혼자서 데친 걸 가지고 바로 볶음 들어가거나 바로 무침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쿡타임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데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새우 같은 경우는 데쳐서 하는 것보다 센 불에 살짝 탁 볶아가지고 겉에 살짝 갈색나게 단백질에 있는 마이야르를 생성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대신 이제 식힐 때 얘들은 급냉을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볶은 애들은 천천히 식혀야 수율이 덜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마다 조금씩 보관하는 방법은 달라서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오히려 불 사용도 없고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1인 주방, 2인 주방 많이 하시잖아요. 1인 주방에서 2인 주방 구성이 가장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를 교육하다 보면 맛있게 이렇게 요청하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맛있게 하는 거는 직접 수작업이 제일 맛있습니다. 마요네즈도 그렇고 케찹도 직접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런데 케찹 만드는 시간이 대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토마토라든가 이런 걸 끓여서 껍질 벗기고 다시 으깨서 졸이고 설탕 넣고 식초 넣고 이게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리는데, 이게 뭐 특정 브랜드 케찹과 맛을 비교했을 때 맛이 많이 차이 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더 맛있긴 하나 아주 큰 맛의 차이는 없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오히려 공산품이 더 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원가적인 부분도 훨씬 절감이 되고, 당연히 만들 필요 없으니까 쿡타임 줄어들고 인건비 줄어들고, 뭐 맛적인 부분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맛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직접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매장에 이 메뉴가 광고성 메뉴, 간판 메뉴다. 그러면은 좀 수작업을 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돈가스 전문점이다.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하나 수제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케찹을 수제로 하든 데미글라스를 수제로 하든 데리야끼를 수제로 만들든 뭔가를 수제로 만들면 맛이나 향의 차이가 확 나거든요. 뭐 맛의 차이가 크게 없다 그러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 이걸 수제로 만들어 가지고 더 맛있다 하면은 그런 거는 좀 정성을 들일 필요는 있고요. 그 외에 사이드 메뉴들 있잖아요. 뭐 피클이라던가 뭐 반찬, 뭐 단무지, 나는 단무지를 손으로 담글 거야. 이 단무지 하나로 손님을 끌 거야. 물론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따른 들어가는 쿡타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계산을 꼭 하셔야 돼요. 엄청난 시간의 차이와 인건비 차이, 그 다음에 노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굳이 그런 거에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메인 메뉴, 간판 메뉴에만 더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품을 사용할 때요,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또 브랜드적인 부분도 있고요. TV에서 유명한 셰프님이라든가 이런 창업 컨설팅, 솔루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험담으로 간혹 농담식으로 그런 거 얘기해요. 이 브랜드도 써보고 저 브랜드도 써보고 이 브랜드 써봐서 어떤 맛을 창조해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산품을 사용할 때 쿡타임 줄이면서 이런 것도 다 감수를 해야 되지만 맛적인 부분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게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맛적인 부분. 이 부분도 브랜드 쓰면서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초반에만 그런 시간 투자하시면 내가 가진 나만의 레시피가 창조되거든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해진 룰에 의해서 가면은 쿡타임 줄어들어요. 엄청 많이 줄어들어요.